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행정법령제도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법정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또 이제 국제화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특히 국가행정법령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귀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한 15년 봉직하다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거기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하고 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학부는 법학을 했고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자격사도 공인행정사, 또 경영지도사, 또 공인중개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등 몇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법정대학에 박사를 해서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는 남북한의 법률, 행정, 정치까지 총괄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시대 사이버대학, 특히 평화통일,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에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충영교회에서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사이버대 이제 7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 사이버대 총장들로 조직이 됐죠. 거기 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공직에서는 이제 국방부 통일부 서울특별시 연구위원 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기관이죠.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버대 총장을 임기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대한행사에 협회가 생겼어요. 그때 협회에서 교육부회장 또 교수를 맡아서 교육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8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2021년도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교육위원, 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를 역임하면서 또 이제 고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특히 법률 행정, 실제적인 실무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직 교직에서 또 실무 경험을 통해서도 법률 행정이 꼭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도 보면은 한국의 국가 전문 자격사는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개별 자격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이런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기술 자격이 있죠. 국가 기술 자격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이제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전문 자격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 자격과 관계를 하면서 또 민간 자격이 있죠. 민간 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면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개인정보보호관리사. 그런데 개인정보보호관리사는 이게 참 공직, 국가 전문자격사하고도 굉장히 필요해요. 국가 전문자격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국가 전문자격사 단체에서도 꼭 개인정보
교육도 하고 개인정보 관리사들과 함께 또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격이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러한 그 국가 전문 자격사 아래서 그렇다면 국가 법령 자체가 행정에 관한 것이 5천여 국가 법령 중에 4,600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행정이 국민들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타 자격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꼭 필요하죠. 변호사들이. 노무사들은 노동 문제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세무사들은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는 국민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는 특허 문제라든가 또 각종 자격사들이 각각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는 또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 구입하고 또 임대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필요하고 의사들은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전문 자격사가 다 참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부 우리가 법률도 알아야 된다. 법률 행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이란 과연 뭐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첫 시간에 교수가 행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은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하잖아요. Administration에서 ad는 접두어, 앞에, 앞에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ministry, 목자, 장관, 섬김, 봉사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일본의 행정사제도, 일본의 총무성 초청받아가지고 일본의 행정사회에도 또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가해법률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가해법률가라고 하느냐. 거리 같자 가해법률가죠. 그래서 총무성에서 방문해서 이제 거기에 설명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위한 최고의 법률가로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런 얘기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관계 전문 자격사로서 일반 행정사, 행사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은 국민 편익 도모 및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 3S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교육할 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로 일을 해야 된다. 셀프 리더,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감정 관리, 지식 관리. 또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평화,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나라가 갈등이 심합니까? 정말 우리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없애고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것은 평화를 위해 져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항상 강의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여러 가지 비결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이번 우리 자세에 대해서도 마틴 부버라든가 또 성공동 사요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성공 덕목 사요서는
지능, 지식, 기술, 자세인데 자세가 그중에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세가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능 지수도 높아야 되고 지식도 좋아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사실은 지능 지수가 높거나 지식이 뭐 좋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쁘거나 지식이 나쁘거나 또 이렇게 자세가 나쁘거나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저는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 중에는 호지자, 불여, 감지자, 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나오죠. 좋아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가 낫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해서 낙지자, 불여, 감지자라고 제가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게 더 낫다. 어떤 일인지 감사로 하고 감사로 할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렇다고 무사 안일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은 늙지도 않습니다. 젊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 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젊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뻔히 제 나이를 구체적으로 얘기 않더라도 공직생활 15년 하고 교업생활 은퇴하고 총장은 뭐 70세까지 했습니다. 제가. 총장은 연령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필요하면 그것도 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들 법률행정 교육을 한 지가 벌써 2013년도부터 1회가 생겼는데 올해가 벌써 2025년이니까 12년이 돼 갑니다. 저는 1회 1기로 자격을 받고 1회 1기로 교육을 받고 바로 제가 이 교육을 선도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물론 이 법률 행정 강의 전문 자격사에 대한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통일 안보 교육도 전국의 뭐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행정부서는 물론이고 또 학교,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대학은 물론이고 각 이제 경영단체라든가 여러 곳에 강의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도 일주하면서 강의를 했고 또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도 20개 성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모스크바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열어서 교행정론을 가지고 또 한 달 내내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간 것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충청 지역에 당시에 이제 홍익대 또 고려대 강의를 나가서 할 때 충청 지역에서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을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맡아서 또 우리 교수들이 함께 한 10여 명 이상 되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의 민방위 예비군 제도를 전부 연구하면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럽도 잘 돼 있더라고요. 통일 안보 교육이. 그래서 참 그런 걸 다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동남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지금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권익, 국가 안보, 통일, 국가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도 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사, 특히 이제 행정 교육을 하는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가 이제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2025년 말 현재로 지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행사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은 46만 시대가 왔습니다. 2024년에 44만 7,368명인데 2025년 12월 달에 13,828명, 13,828명이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경력직이 13,570명, 시험 출신이 258명에서 이렇게 전체가 46만 시대가 왔습니다. 전문 자격사 숫자로는 아마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는 한 50만 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격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개업을 해서 행정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정의회원으로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행정사가 꽤 많아요. 4만 6천 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인구가 1억 2,700만 대비해서 3,000명당 1명꼴 그 행정사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상당히 행정사 제도가 발전해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시에 대비한다면 2만 4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몇천 명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등록해서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열심히 이제 우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사의 여러 가지 법률 구조 공단처럼 행정 그런 민원 구조를 위한 어떤 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 마을 행정사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각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일본 행정사도 있지만 일본은 뭐 제가 이렇게 가면 일본 철저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본 행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일본어로, 일본은 한문만 알아도 일본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사의 여러 가지 국민 권익, 행정사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서로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행정사도 크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기관이 이렇게 정부 부처가 정부 각 부처에 뭐 일일이 이런 부처까지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처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행정 업무 중에도 뭐 국세청에는 세무사, 또 이제 특허청에는 변리사가 한다든가, 또 노동부는 노무사가 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전문 자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행정기관에 하는 일도 다양하게 일반 행정사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행정사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한 법률들이 있어요. 국민 권익을 위한 주요 기본 법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법들이 뭐 나왔느냐. 국회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들이 나온 법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거기에 많은 법들, 딱 법률 해석까지 법제처에서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국민서비스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특히 행정기관에 우리가 국민 편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런 전문 자격사들은 이런 법률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 업무, 행정사 업무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 행정 관련된.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등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사례 등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법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여 가지가 되는데 4,600여 가지가 행정기본법이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해서 9월 24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훨씬 더 이제 행정사를 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기본법 이제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제가 이제 법률 강의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기본법상 중요한 원칙은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법행정의 원칙, 또 이제 헌법과 합치되고 모든 법률과 합치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등의 원칙, 행정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배급도 똑같이 주잖아요. 저도 공산주의 국가도 쭉 한번 전에 이제 방문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류하고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근데 정말 똑같이 배급도 주고 똑같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실질적 평등.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부과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 또 남녀 간의 평등, 차등도 예를 들면 병역 관계에는 남자는 의무복무제고 여성은 지원제입니다. 지원제, 의무복무제 그렇다고 남녀 차등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의 특별한 어떤 가정적인 또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또 그렇게 차등을 둔 겁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해서 동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A라는 사람은 해주고 B라는 사람은 안 해줬다. 그건 안 되잖아요. 다 해줘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 비례. 고속도로를 오는데 고속도로는 공익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토지 수용을 했을 때 공익에 비례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해야 된다. 성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민법 제2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의 의무는 제가 직업윤리 강의도 전문 자격사들에게 쭉 했는데 또 윤리학 책도 썼기 때문에 성실 의무라는 건 어느 공무원단체나 직업윤리에도 다 들어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에 위반하고 권한남용을 했을 때 국민 권익이 침해되면 바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서로가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자격과 관련 없는 의무 부과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행정기본법 제2장 8조, 1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제는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이제 행정소송제도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사실은 변호사가 행정법원에 해야 되는 역할이죠. 물론 이제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해야 되고 민사관계 또 이제 형사소송은 형사벌은 또 형사소송으로서 형사법원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행정법원에 해야 됩니다. 저는 행정법원도 가봤어요. 행정법원에서 아주 우리가 이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거기 판사들이 아주 영상까지 보여줘요. 행정사와 관련된 영상까지. 어떤 영상이냐? 음주운전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예를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처음에 약정한 금액과 다르니까 더 달라고 그랬어요. 돈을 좀. 그러니까 차주는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지 왜 더 달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타다가 둘이 운전기사가 내려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주는 앞자리에 운전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경찰이 지나가다가 음주 측정을 하니까 여지없이 걸리잖아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또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먼저 거쳐야 돼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거쳐야 하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세무, 국세 업무, 또 노무 업무, 또 특허 업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기관들은 특별히 행정기관 해야 될 또 그런 전문자격사들이 있잖아요. 국가전문자격사들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음주운전이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모르고 행정법원에 왔어요. 행정법원에 오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니까 행정심판 갔습니다. 행정심판에 갔는데 증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각됐죠.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판결, 법원에서는 승소판결을 인용재결이라고 합니다. 또 기각재결. 근데 인용재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갔어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주 변호사한테 맡겨서 잘 변론도 했습니다. 또 증거도 새로 수집했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대로 그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오라고 해서 증인으로 세워서 사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리운전기사로 했는데 바로 대리운전기사로서 바로 그곳에 내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내린 그 자리가 거기 내려줬다 하니까 이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취소를 취소한다 했으니까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가. 그래서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판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자료도 주면서 영상도 좋은 영상, 행정사고 관련된 영상을 보이면서 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전문 자격사들 간에도 서로 좀 화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 서로. 물론 자기 업역은 또 침해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업역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기본법 여러 가지 용어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행정기본법이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에서는 이제 행정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과징금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사 강제는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뭐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상 강제, 대집행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직접 강제, 또 국세청에서는 강제 징수할 수 있죠. 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은 제척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적 재난 사건 또는 뭐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전쟁이 났다거나 이런 때는 그거 끝난 이후로 한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걸 아시고 뭐 하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이제 행정상의 제재죠.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벌금하고 구별해야 되죠. 벌금은 어떻습니까? 형사벌이죠. 제가 이제
행정심판 관계도 하다 보면은 영업정지 한 6개월 정도 받게 되면 벌금형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경찰까지 고발해야 됩니다. 검찰까지. 그럼 형사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에 가서도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법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검찰, 경찰에 가려면 형법도 알아야 돼요. 형사벌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들도 행정에 관한 법뿐이 아니라 형사에 관한 것, 민법에 관한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민사상의 계약 문제, 계약서 문제, 또 단독행위나 합동행위, 또 법인 설립하는 문제, 조합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사들이 또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행정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합니다만, 행정심판도 이제 지수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이런 종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이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이제 행정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또 행정사들이 관여할 일은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법의 개정, 행정사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906년에 경시정령 52호로 이제 처음 행정사 제도가 될 행정사 법에 관한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61년에 행정서사법이 제정 공포됐고,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이 2011년 3월 23일 돼서 2013년 1월 1일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총장 2012년 끝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이제 3월 1일부터 다시 2013년 행정사 제도가 생겨서 제가 1회 1기로 공무원, 사무관, 서기관 경력을 가지고 제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1회 1기로 교육받고 지금까지 전문 자격사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행정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그래서 이제 뭐 누차 제가 이제 행정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사법에서 이제 1조의 목적을 보세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편익이잖아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제 행정사의 업무는 아예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거는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민원절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민원행정에 관한 거. 그런 행정절차법도 알아야 되고,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계약서, 또 이런 민법상 계약서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또 쓸 그런 계약서, 중개 행위를 하면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집을 봐주거나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그렇죠? 단순히 계약서를 써주는 그런 거는 알 수가 있다. 또 행정기관에 관련된 업무의 번역 업무,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행정,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 행정사가 필요하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동에는 중국 행정사들이 많습니다. 중국 업무 담당하는. 또 러시아 인들은 동대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러시아 관련 번역 행정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뭐 요즘에 다양하게 그런 행정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 관련된 상담, 컨설팅, 이게 참 중요해요. 상담 컨설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 제 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한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행정 컨설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받고 경영 지도사죠. 중소기업 또는 기업체 대기업에 가서는 강의도 많이 했고 또 중소기업에 가서는 진단도 한 100여 기업 진단 지도를 했습니다.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됐지 않았느냐, 또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행정하고 경영학은 유사합니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바로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원에 가서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 거기도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물론 명칭만 달랐어요. 행정대학원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이라는데 거기는 관리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은 국가기관, 정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겁니다. 경영학은 어떻습니까? 기업이죠. 기업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경영학이다. 그러나 요즘에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살 때도 그렇고 행정사를 해도 그렇고 또 이제 경영 지도자로서의 일반 경영 문제를 둘러보더라도 전부 경영 문제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도 이런 경영 문제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성공의 사회의 바이러스 그러려면 스티븐 버글레스가 얘기했는데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죠. 성공 징후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4A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서 외로움, 그렇죠? 애들털이 어떤 성적인 문제, 얼로간스, 모험한다든가, 애드벤처, 이것도 모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 부정 긍정 요인, 스트레스 경계 시 고위험을 피하는 계획을 세워서 신체를 보호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외로워하지 말고 모험도 하지 말고 또 이제 교만하지도 말고 얼로간스 애들들이 성적인 면에도 빠지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업무 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에 아닌 사람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어느 자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전문 자격사들은 비밀엄수. 이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이런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할 때 잘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상담 컨설팅, 행정사와 컨설팅의 필요성은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다고 그랬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잘해야 되는데 행정 컨설팅, 고객 상담, 진단 지도, 행정 구제를 잘해야 된다. 경영 컨설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객이 오면은 잘 그 사람 얘기 듣고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이제 이렇게 컨설팅 과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또 자격을 취득해서 또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무 교육이나 또 일단
업무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래는 이제 또 중간중간 연수 교육 받는데 그건 뭐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전문 자격사들이나 업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사업자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등록 제도가 있어가지고 행정사회에다가 전부 등록을 하고 또 상담, 계약, 컨설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잖아요. 그렇게 뭐 입지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인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어떤 그 중국 사람이 많은데, 또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사람이 많은데, 미국인이 많은데, 또 어저께는 제가 설의 마을이라고 봤는데 거기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설의 마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데마다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행정 업무 처리를 잘해 주려면 그쪽 지역에 가까운 데서 물론 좋죠.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면허, 음주운전 면허에 대해서 하려면 경찰서 앞이 좋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관계 없더라고요. 저도 뭐 법원 앞에 5층 건물에서 뭐 행정사 개업을 해가지고 쭉 뭐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런 관계 없어요. 시장 없어요. 더 더구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굉장히 요즘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구독자가 5만 6천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만 6천 명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거기 또 들어오고 보고 또 문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AI 시대, 유튜브 시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장소 꼭 뭐 오프라인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또 3차 인쇄, 나노기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맞는 바로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서 일해야 된다. 그러려면 커스터머, 바로 고객의 욕구를 잘 알고 해야 된다. 또 경쟁자 동향도 잘 분석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경쟁자들하고 막 싸우고 경쟁자들하고 서로 그냥 다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이제 경쟁자들 문제 때문에 그 자기의 정보도 또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우리가 좋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각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족 동향, 경쟁력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왓 분석. 그러니까 이제 강점과 약점, 또 기회, 또 위험 요인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고객 면담, 또 고객의 욕구, 니드 파악을 잘해야 되고 또 문제점 해결, 이런 도전 정신, 창의적, 진취적, 열정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객관성, 정신력, 체력, 윤리의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 컨설턴트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로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죠. 수사학에서 이렇게 내용을 몇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가 정해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성공 요소에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전문 지식. 파토스, 감성에도 흡수해야 됩니다. 감성적 동일시. 심리학에서는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 왔는데 그걸 이해하면서 행정 처분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당해왔다. 음주운전하다가 어떻게 당해왔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안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억울하게 또 면허정지는 취소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약간 동정도 하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파토스적 방법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방법입니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을 줘야 돼요. 신뢰를 줘야 돼요. 실력도 있어 보이고 다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허풍을 친다거나, 그렇죠? 막 과시한다든가, 지나치게. 정말 신실하게 보였네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그래야 청중들은 와요. 꾸준히 와요. 그렇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이 돼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거든요. 제가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라고 그래서 저를 뭐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이름 그대로 가능하면 완전히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는 더구나 교회,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고 신실하고 그런 종으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해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부정하고 잘못한 사람들, 또 갈등을 지나치게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른 얘기는 해야죠. 저는 바른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워해서는, 바른 얘기 하더라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서로의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중요하다. 에토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 유명한 분이죠.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너무나 멋있어요. 이 말은 제가 항상 경영이란 인간 경영입니다. 요즘에 인간의 삶도요. 전부 정말 저는 한편의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이에요. 하나의 예술적인 거예요. 저는 더구나 시인이고 수필가로서 이제 뭐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또 시집도 한 10권에서 한 30여 권 책을 냈습니다만은 그 책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또 문화 예술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작사한 곡들이 가곡으로 그림궁강산 최금수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하고 김규훈 선생이 3곡, 또 가요하는 분이 한 2-3곡 해서 지금 17곡, 8곡이 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이 됐는데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여러 곳에서 불려나갔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도 법률 행정 강의도 나가지만 이제 문학예술 분야, 문학 창작 강의도 제가 문의들 모아놓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적인 문제, 예술적인 문제, 음악 문제까지 다 나가니까 보다 더 흥미롭고 잘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인간으로서 이해가 된다. 인간 삶은 한편의 예술이다.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최고의 국가 전문자로서 우리 행정사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변호사들은 뭐 소송 관계를 해야 되니까 또 법무사들도 있죠. 등기 관계 중심으로 하는 법무사에 또 이제 뭐 세무사, 국세 업무, 노무사, 노동 업무, 변리사, 특허 업무, 의사,
또 뭐 감정사 많잖아요. 건축사 이런 업무들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국가 전문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자격사로서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국가 전문 자격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강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2025년 힘들고 어려운 분도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 큰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참고문헌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각 그 전문자격사단체들의 그 교재도 제가 많이 이렇게 저술을 했고요. 또 이제 서울 법학원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자격사 시험 대상 시험 공부도 시켰고 또 행정기본법 또 저하고 같이 공교로 나온 인간과 윤리 또 이제 행정사의 비전과 직업윤리 컨설팅 또 교행경론 신북한 행정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평화통일 생명의 길로 또 이제 그 구하는 자의 은혜 이것은 국민일보사에서 저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역경의 열매를 한 20회 연재하고 나서 저의 간증 수기가 바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세미나 또 국회에서도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행정사법 비교 연구라든가 또 한국경영 컨설턴트 협회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공인중개사협회 또 어떤 경영이론 직업윤리교육이라든가 행정사협회 또 기타 전문 자격사들 심지어는 의사들 모인 자리에서도 제가 전문 자격사인데 북한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내 뭐 의술에 관해서야 내가 어떻게 뭐 의사들 앞에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들 전체 모아놓고도 또 강의한 바도 있고 또 경영인들 모아놓고도 뭐 기업체 사장들 기업체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한 바 있고 또 고위 공직자들 모아놓고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가서도 뭐 아주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또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 또 많이 와서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했다는 게 지금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배워서 남주자 제가 그동안에 고시 공부한다고 한 6, 7년 법률 행정을 열심히 정말 애우다시피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사무관 서의관 이제로 출발해서 공직에서 또 이제 여러 공직기관에 강의를 했고 그동안에 신문 방송 신문에도 뭐 5대 일간지 많이 게재했고 KBS, MBC, SBS 또 각 TV, 라디오 방송에도 수차례 방송을 나가서 한 바도 있고 또 기독교 교통 제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수차례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성우들하고 같이 뭐 예를 들면 배한성, 송도순 같은 분들하고도 제가 KBS 즐거운 저녁 한다라든가 이게 또 귀한 프로에 같이 또
나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해 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아는 것 배워서 남주자 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공직에서 또 교수로 총장으로 또 이제 전문 자격사 단체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러분 강당에 서서 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